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글로벌 출하량 급증, 스마트폰 V자 반등 기대입니다. 자, 보통 5월 하면 스마트폰에는 비수기로 꼽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 5월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8,160만 대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해와 비교해봤을 때는 27% 감소한 수치이지만 지난달, 그러니까 4월보다는 18.3% 상승했습니다. 5월 들어서 주요 국가들이 셧다운을 완화하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또 애플과 삼성전자 등 주요 업체들도 또 스마트폰 생산을 재가동하면서 시장 회복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저점을 찍고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증시에서도 스마트폰주가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기가 3%대 상승을 했는데 특히 삼성전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 아이폰 관련주로 꼽히는 LG이노텍이 2.44%, 또 BH가 4.33%, 또 더구전자도 1%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폴더블폰 출시로 하반기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KH바텍, 오늘 1.49% 상승하고요. 이외에도 JNTC가 4.1%, 사마콘덴서, ITM 반도체 등 스마트폰 부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 계속해서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진단 많이 해드리기로 어제 약속한 만큼 좀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셔야 합니다. 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볼까요? 우리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화장실 갔다 오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오셨나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집중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몰는도 있고요. 정름님, 또 만간지님, 맹간지님도 계시고 역시나 경제야님, 쫄보님, 또 다다파파님 모두 와 계십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제는 스마트폰 관련주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스마트폰 시장도 그동안 보릿고개를 겪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2분기 잘 넘기고 3분기에 반등을 노리면서 다양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하량이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들리면서 스마트폰 관련주들 흐름이 오늘 좀 잘 나타났습니다. 자, 관련 종목들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 내용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자,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5월 달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4월보다 20% 정도 더 올랐고 글로벌하게. 네. 근데 이제 작년보다는 빠졌죠, 물론. 예, 한 27% 정도가 빠졌는데 그래서 4월보다 이제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네. 이거는 거의 예상이 좀 됐던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중국이 코로나가 먼저 좀 진정세로 접어들었잖아요. 중국이 3월 달보다 4월 달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그 당시에 40% 정도가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셧다운 해제되고 그러면은 스마트폰 판매량이 반등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그 예상이 맞는다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면 중국이 지금 선행해가지고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셧다운이 해제가 되면은 하반기 때는 스마트폰 판매량이 더 늘어나겠구나라는 이제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 일단 이렇게 된 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매장들 다 닫았다가 애플 매장도 닫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영업을 재개했으니까 파는 데들이 이제 생겼으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던 쪽이 많았는데 파는 데들이 생겼으니까 이제 많이 팔리는 거고 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스마트폰 사라고 막 그렇게 막 해줬어요. 왜냐하면은 경기를 좀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보조금들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지급해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삼성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보호평을 굉장히 많이 내놨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스마트폰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상품 시장이 전부 다 양극화되는 부분이 하나의 커요. 싼 거, 가성비를 네. 찾든지 아니면 아예 명품을 찾든지 중간이 없어지는 없이, 것 같아요. 네. 예. 보급형을 이번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A 시리즈 쫙 내고 M 시리즈까지 다 냈기 때문에 살 폭이 넓어졌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작동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로벌 출하량이 늘어났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네. 7, 8%나 증가됐다. 야, 그러면 많이 증가됐으니까 사람들 일단 그거 보면 주식을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떠들보면 아니거든요.
아, 뜯어보면 이제 네. 5월 달에는 18% 늘었던 게 4월 대비해서 는 거고, 그다음 작년 대비하면 작년 5월 달 대비하면 27.4%나 빠졌어요. 그다음에 4월 달에도 작년 대비하면 4월에는 한 40, 작년 대비 40%나 빠졌는데 40.7%, 5월은 27.4%. 그럼 아직도 작년 대비해서 빠지고 있다는 거죠. 1월 달에도 1억대 정도가 팔렸거든요. 한번 그림 차트 이렇게 보면 5월 스마트폰 출하는 걸 보면 8,160만 대인데 네. 이게 이제 8,160만 대면 평상시는 얼마나 되면 한 1억대가 팔리는 거예요, 기본. 글로벌적으로. 네. 그러면 1월 달에도 1억대가 팔렸어요. 그다음 2월에는 완전히 할 때 6천만 대 정도인데 거의 지금은 반으로 그죠. 줄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나쁜 상태입니다. 그런데 4월 대비해서 비교 시점이 증가됐다 하니까 와 이제 진짜 회복되는 거 같은데 이거 아직 회복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게 신호로 객관적으로 볼 수는 보면 있지 신호보다도 20-30% 빠져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작년보다는 좋아하면 진짜 좋은 건데 너무 나빴다가 좋아지는 거니까 기저 뭐 또 아직은 4월 대비해서는 4월이 가장 안 좋았으니까 5월 또 경제 재개하니까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네. 그러면 결국은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가그만큼 회복되기 힘들어요 이제는.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큰 기대를 갖지 않고 해야 되는데 네. 1억대가 팔리려면 확실히 경제 뭐 이렇게 제재가 완화된다든지 코로나가 해결된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아까 신 교수 좀 말씀해 주셨듯이 비싼 거는 잘 안 팔린 거예요. 중저가만 팔린 거예요. 그럼 갤럭시 S20이 미국 가서 거의 완패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갤럭시도 A 시리즈는 막 인도라든지 이쪽 유럽은 그때 잘 팔리거든요. 저가는. 그럼 비싼 건 안 팔려요, 잘.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저가를 많이 팔아가지고 비싼 게 안 팔린 것을 메꿔줘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 시장은 지금 전부 다 성숙기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없는 거죠. 성장은 잠시 올라가는 지표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를 꼭 생각해서 고성장이 아니다. 잠시 좋아지는구나. 그러면 단기 매매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래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워낙에 4월 코로나 때문에 워낙 시장이 안 좋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그래도 좀 반갑게 받아들였는지 오늘 주가는 그래도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또 이와 함께 또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좀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와도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인도가 중국산 부품에 대해서 수입 규제 조치를 내렸어요. 자,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수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이 잘 팔린 데는 인도, 그다음에 미국하고 유럽하고 좀 팔려야 되는데 인도하고 유럽 좀 팔리는데 그러면 중저가가 팔리거든요. 인도는 싼 걸 이제 많이 찾거든요. 그럼 중국제가 많이 팔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도가 이렇게 중국도 이제 수입을 규제를 하면 결국은 이제 중저가폰 삼성전자가 지금 잘 나가는 쪽이 중저가폰은 인도 쪽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됩니다. 중국 걸 뺏어오고 하웨이 같은 데도 이제 피해를 보니까 그럼 하웨이가 피해가 가중되면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수혜를 일단 실적으로 개선이 가속화될 걸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분기별 제조사 출하량 및 점유율 추이로 SK증권까지 이렇게 봤더니 지금 3분기 여름 정도에는 삼성이 가장 점유율이 24%로 좋아요. 네. 그다음에 애플은 오히려 4분기 때 좋아진 거예요. 애플의 신제품들이. 그러니까 삼성은 3분기 때 신제품들이 많이 중저가폰도 하고 그래서 전체 좋아. 하웨이가 급격히 줄거든요. 하웨이 준 것을 3분기는 삼성전자가 수혜를 보는 거죠. 보시면 하웨이는 16%에서 이제 삼성이 28% 가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하웨이에 대한 반대의 급부는 삼성이 본다. 네. 일단은 이렇게 보고 그러면 삼성은 어쨌든 인도 시장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받으니까 고가폰 안 팔리는 게 여기서 다 메꿀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 오히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네. 스마트폰 사업부는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 네,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뭐 반도체만 좀만 좋으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도와의 중국과의 이 싸움에 대해서. 예, 일단 먼저 이거 싸움이 그 국경에서 군인들끼리 싸웠는데, 네. 뭐 이제 얘기되기로는 뭐 중국 사람들이 못 박힌 몽둥이로 인도 사람들을 때려가지고 사상자가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인도 쪽에서 지금 굉장히 좀 뭐 분위기가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얘기 나오기로는 뭐 이제 인도 쪽에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하겠다. 전수 검사하려면은 뭐 시간이 뭐 너무 엄청나게 오래 그러니까 걸리죠. 세관 창고에다 싸놓고 안 들여본다겠다 이 얘기잖아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분명히 좀 타격이 있을 겁니다. 중국 쪽에는. 특히 중국이 인도 시장 내에서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이 81%. 이게 대부분 이 중에서 70% 이상이 화웨이 있고 네. 나머지가 뭐 ZTE 뭐 이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안 팔린다면 그렇다고 인도 사람들이 스마트폰 안 살 건 아니고 그럼 중국 거 안 사면은 그 중국 거 내놔도 아마 안 팔릴 것 같아요. 인도 지금 감정이 너무 맞아요. 안 좋아져가지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대안은 삼성이나 애플이죠. 뭐 당연히 삼성 쪽으로도 이제 많이 좀 올 것 같고 올것 수혜가 같다.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인도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보호평을 많이 냈습니다. M 시리즈, A 시리즈 그 인도 쪽으로 타겟을 많이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마케팅을 또 이 틈을 타서 강화하겠죠. 그러면 이제 많이 팔릴 거다라는 기대는 분명히 해볼 수가 있는데 네네. 단지 이제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면 인도하고 중국하고 다시 이제 국경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합의를 봤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령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또 뭐 이게 네. 봉합이 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반사이익 기대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생각보다는 좀 안 될 수도 그럴까요? 있지만 네네. 그래도 우리 뭐 상반기 때 인도랑 중국이랑 좀 친할 때에 비하면은 분명히 반사이익 기대감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반사 이익은 확실히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신데요. 그럼 이제 국내로 조금 와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자, 이제 우리 국내 업체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앞으로에 계속해서 이제 하반기에 신작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가 또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 조금 더 탄력을 받을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럴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라는 게 늘 신작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좀 작동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 때 보게 되면은 그 상반기 때 이제 신작 나오고 나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지금 다 다운돼 있잖아요. 뭐 기다리고 있느냐면 이제 이거 나오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 뭐 나오는 게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20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폴드 1 그 상반기 때 Z 플립 나왔는데 걔는 이렇게 위아래로 접잖아요. 네. 이제 그 양옆으로 옆으로? 접히는 거 갤럭시 폴드 2 나오고 네. Z 플립도 새롭게 이제 5G 모델이 또 나와요. 그것도 나오고 또 애플 아이폰도 저기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8월 달, 9월 달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흥행이 좀 또 이제 마케팅도 엄청 강화할 거 아닙니까? 상반기 때 못 팔았기 때문에. 네네. 또 만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굳이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흥행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수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네. 상반기 때 못 샀던 사람들 아마 이제 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애플 충성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5G 폰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처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애플 12, 아이폰 12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교체 수요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전반적으로는 섹터 심리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업들이 이제 조금씩 다시 재가동을 하면서 그에 대한 수혜 분명히 있을 것이다. 탄력 기대감 봐주셨고요. 최병훈 전문가님의 의견 어떨까요? 뭐 신작 삼성에서 갤럭시 노트 20도 나오고 갤폴드 2도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도 네. 제가 갤럭시 20을 이제 써봤더니 카메라만 정말 좋아요. 카메라만 좋아요? 좋고 100배 좀 막. 줌이 엄청 되죠? 맨 밑에 네. 산꼭대기에 누가 있는지 볼 수 좀 있거든요. 신기해서 해봤어요. 네. 그렇죠. 그럼 막 100배 건물 위에 누가 있으면 이제 땡기면 다 보여요. 그죠? 사진 맞아요. 찍으면 돼요. 그거는 좋은데 그래서 카메라는 좀 나머지는 비슷해요. 그 얘기는 비스 150만 이렇게 할 거는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안 사는 거예요. 그냥 카메라는 뭐 찍으면 다 고정거도 있잖아요. 그럼 갤럭시 A 시리즈나 이렇게 한 50만 이렇게 있는 거는 다 좋거든요. 화면도 그렇고 다 좋으니까 그걸로 가는. 그래서 중저가 폰이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이엔드급보다는 이렇게 중저가 폰을 지금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삼성전자 그 전략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물론 신제품 나오더라도 지금까지 갤럭시 노트는 저는 재미로 못 본 것 같아요. 나와서. 그러면 네. 갤럭시 폴드 2 이거 물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실적에 기여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M51, M31 이쪽에 이제 중저금을 양산을 해서 이쪽으로 그다음 소비 위축된 상태인데 이걸로 대안을 해서 아마 실적을 끌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저가 폰에 들어가는 그 뭐 부품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고 네.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고요. 나머지 그래서 특별하게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부품도. 하반기 신작에 대한 네. 기대감보다는 이제 중저가 폰으로 조금 더
그쪽에 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분석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시장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V자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도 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스마트폰 시장이 그래도 힘을 내줘서 회복을 한다면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섹터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어느 쪽 보고 계세요?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회복된다면은 사실 갈 종목들은 그 뭐 다 뻔해요. 정해져 있잖아요. 예, 정해져 있죠. 뭐 카메라 관련주들 올라갈 거고. 가장 크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들도 이제 올라갈 거고요. 또 애플 관련주들도 올라갈 텐데 예, 애플 관련주로 본다면 LG노텍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뭐 LG노텍은 좀 더 갈 것 같고 BH 같은 경우에가 아직까지 조금 이제 하반기 밸류를 본다면 조금 더 갈 폭이 더 많이 남은 것 같긴 하고. 근데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주들이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네. 근데 올해 1년 실적으로 보면은 작년보다는 좀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제 작년 실적이랑 비교하는 시기가 4분기 실적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4분기 때를 생각한다면은 네. 또 지지부진할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작년보다는 못할 거를 감안을 해서 네. 예, 반등 정도 나온다고 이제 카메라 관련주들도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예, 그 반등 나왔다가 또 한번 죽었다가 내년도에 이제 신장 모멘텀을 또 타면서 또 기다리겠죠. 이제 그런 정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아마 올해 전체적으로는 상방은 신고가는 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많이 빠진 부분을 복구하는 형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최병훈 전문가님의 섹터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뭐 지금 새로운 신규 섹터 5G 폰이고 네. 관련된 부품이 계속 소비가 늘어나니까 그다음에 카메라 성능에 집중해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만 카메라가 들어간 모듈 회사를 찾는 것보다는 전장 부품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회사를 좀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성숙기 시장에서 잘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스마트폰에만 들어간 카메라 모듈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쪽으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그러면 결국은 전장 부품 쪽으로 가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소형사들이 주로 카메라에 주로 스마트폰 주로 넣거든요. 카메라 부품사들은 모듈사들은 그러면 소형사를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대형사를 전장 부품을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하는 회사들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대형주들이 대다수합니다. 삼성전기도 그렇고요, 네. LG노트도 그렇고. 그러면 이쪽으로 봐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해야만 하반기는 좀 더 수익이 날 걸로 보이고요. 네. 물론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도 뭐 KH바트 이런 것 쪽은 뭐 폴더 쪽은 수혜가 받으니까 좋고요. 그러면 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이쪽에 수혜를 받을 수 업종 모듈이라든지 그러면 전장 부품 쪽 MLC도 가니까 삼성전, LG노텍 이런 쪽이 LG노텍 올해 뭐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의 분야의 카메라 모듈 쪽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주목할 섹터 짚어주시면서 관심 주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 봐주셨는데 이쪽 다 근데 단기적인 접근으로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삼성전기는 2년 전에 2018년도 실적을 올해도 돌파를 못하고요. 내년에도 아마 돌파를 못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LG노텍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걸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올해 사상 최대 주가가 18만 8천회거든요. 2017년도. 그럼 올해는 당연히 돌파하겠죠. 지금 16만 대니까. 네. 그러면 돌파하고 조정받지 않을까 보면 20만 원 정도 내외에서. 네. 그러면 사실은 수익률이 17만 원 정도니까 크지 않습니다. 그럼 삼성전기도 사상 고점은 16만 대 못 돌파할 걸 보이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그러면 수익률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크지 않다는 얘기는 장기 투자를 이제 제외시키고 네. 단기적으로 이제 한두 달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의 이쪽 관련 탑픽 종목에는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뭐 이제 그 종목이 뭐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관련주 그러면은 늘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MCNX 같은 종목이 있고 네. 또 MCNX는 뭐 전장용 카메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아마 거의 움직일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탑픽으로 뽑은 거는 이제 네. 작년보다 좋아질 스마트폰 섹터 내에서도 작년보다 좋아질 곳은 폴더블 폰이에요. 네, 폴더블 폰 쪽은 실적이 작년보다 높아져요. 그래요? 그쪽만. 물론 이제 전체 매출에 따져보면은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비중 기여는 그다지 뭐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상반기 때도 폴더블 잘 발표했고
이 기대를 본다면은 이제 하반기 때도 잘 팔릴 걸로 보기 때문에 네, 그럼 그쪽에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폴더블 폰과 관련된 종목은 제 생각엔 딱 한 종목이에요. KH바텍이에요. 다른 종목들은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다 걸쳐 있는데 네. KH바텍은 폴더블 폰 쪽에 이제 뭐 독보적으로 좀 걸쳐 있는 부분이 있고 삼성전자에서 힌지를 이제 다른 업체에서도 받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그거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안정적인 업체에서 지금 받아 쓰면서 그쪽 걸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것들 본다면은 업체 다양화하는데 아마 내년 하반기나 가야지 아마 될 거예요.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KH바텍이 거의 독보적으로 이 부분을 공급을 한다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KH바텍은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또 뭐 신고가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요번에 내놓을 이제 그 폴더블폰 신규 폰이 또 잘 팔린다는 이제 가정하에 뭐 이제 그렇겠지만 잘 팔릴 것 같아요. 폴더블폰은 나오면은 이제 거의 뭐 계속 완판되는 이제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예상을 좀 그렇게 좀 해보고요. 그러니까 KH바텍 네. 뭐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면은 괜찮다. 탑픽으로 뽑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 한 분께서 저번 주에 금요일에 팔았다고 KH바텍을 네. 지금 다시 들어가도 괜찮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네.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은 있는데 그러니까 KH바텍을 제가 이 종목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빠졌을 적에 네. 15,000원, 6,000원 구간에서 제가 뭐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네. 지금 들어가서 뭐 아마 이익은 나실 것 같은데 큰 재미는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네. 뭐 들어갈 수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관련 종목 한 가지 진단하고 갈게요. 이종갑 대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ICD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15,300원의 비중 30% 가지고 계신데요. 자,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의 분석부터 들어볼게요. ICD 말하는 거죠? 네, ICD 먼저 네. 보겠습니다. ICD 일단 뭐 지금 수익을 보고 차트로 계시네요. 보게 네. 되면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원봉주가 약한 편이죠. 지금 보시면 아주 약한 편이에요. 그게 ICD뿐만 아니라 뭐 네. BH도 그렇고 다 이렇게 약한 편인데 그전은 기대감이 아주 좋았어요. 작년 12월까지.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생각보다 실적이 적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등 탄력도 쉽지 않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요도 이쪽으로 가질 않아요. 15,000원대 보면 매물대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다른 일반 투자자들이 초보자들이 막 들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만한 이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고요. 관심에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15,000원 정도 내외가면 다 팔고 네. 일단 나와야 되지 않을까. 거래도 없고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5,000원 선에서 매도 의견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단기로 본다면은 매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2분기 때도 지금 납품이 좀 안 되면서 2분기 때도 컨센 좀 하회 전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중기로 들고 계시겠다 그러면은 뭐 들고 계실 수가 있겠고 네. 단기로는 저도 15,000원 매도고요. 중기로는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반기 때 그동안에 상반기 때 납품 안 됐던 게 들어가거든요. 또 중국 쪽에서 지금 OLED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물량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르르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까지 가지고 계시겠다 그러면은 이제 보유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좀 뭐 단기로 난 대응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반등시에 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목표라면 매도, 그리고 좀 중장기로 가져가신다면 오케이 사인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박혜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BH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22,000원의 비중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목표가 알려주세요 하셨거든요. 자, 최병훈 전문가님 목표가요. 목표가 22,000원인데 벌써 갖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에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추세가 계속 뚫지를 못하는 목표가 하면 보시면 그냥 이렇게 보면 못 올라가거든요. 계속 윗골이 달고죠. 추세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려면 거래가 조금 실리긴 실려요. 네. 그럼 양봉이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지금 현재 29,900원, 21,000원대 안착을 해줘야만 이 주식은 갈 수가 있거든요. 21,000원에 안착하면 다시 평균 목표가 23,500원까지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목표가를 이번 달에 거의 단기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니까 22,000원 오니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걸 지금 뚫을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BH인데 PCB 쪽이기 때문에 그 PCB나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의 판매 대수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이게 매출이 늘려면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제 코로나 오면서 교체 수요에서 교체 수요도 줄어도 있는 상태에서 주로 핸드폰 여러 가지 하면 교체 수요 쪽에 그걸로는 이게 실적이 안 되고 신규로 좀 많이 팔려야 되는데 지금 올해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 실적이 개선된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거나 기존의 기대감은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네. 반등시 저는 목표가를 21,300원 정도만 팔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21,3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BH는 이제 뭐 지금 현재로서는 스마트폰이 상반기 때 안 팔렸기 때문에 네. 주가 좀 지지부진한데 애플이 이번에 이제 모델 라인을 OLED를 4개까지 올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내년도가 되게 되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 쪽에 특히 이제 중소형 OLED 패널 쪽의 점유율이 아직까지도 80%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네. BH는 지금 주가는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괜찮은 주가로 보고 있고요. 저는 내년까지 보유하시겠다 그러면은 뭐 장기로 가신다면 3만 원 간다 보고 있고요. 올해도 저는 2만 5천 원까지는 다시 가주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의 목표가는 25,000원, 또 길게 봤을 때는 3만 원까지도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뭐 3분기에 또 하반기에 계속해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기지개를 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 호재를 좀 많이 봤는데 그에 대한 분석도 좀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내가 단기로 들어갈 건지 중장기로 들어갈 건지도 좀 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